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에서도 쉽게 말해주지 않는 불면증 관리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내일 아침이 달라져요. 마지막에 제가 직접 써본 효과 본 비장의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은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인 적 있나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죠. 이런 고민 혼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성인 중 10%에서 30%가 불면증을 겪고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은 4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게 단순한 잠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 연구에서 불면증은 치매와 심혈관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제 주변에 70대 아버지 한 분 계세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거실을 배회하셨어요. 결국 낮 동안 졸려서 활동이 줄었죠. 기억력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신 후로는 밤에 푹 주무시고 낮에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어요. 불면증은 절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과 환경이 만든 악순환이에요. 이걸 끊어내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하루 루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소파에 주저앉죠. 햇볕도 쬐지 않고 하루 종일 실내에만 계세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소파에서 TV 보며 깜빡깜빡 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1시간, 2시간씩 낮잠을 주무세요. 그리고는 저녁에 커피나 녹차를 드시며 뉴스를 보시죠. 밤 10시가 되어도 잠자리에 들지 않아요. 침대에 누워서도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켜놓고 계십니다.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불면증 악순환 루틴입니다. 이런 패턴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햇빛과 어둠의 신호가 필요합니다. 국내 연구에서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는 사람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더 원활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하지만 불면증 환자들은 이 신호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어둡고 밤에는 밝은 환경에 노출되죠. 카페인은 저녁까지 섭취하고 낮잠은 길게 주무세요. 이러면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어요. 특히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우리 뇌는 이 빛을 낮으로 인식해서 잠들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도 뇌는 아직 활동 모드인 거죠. 활동량도 문제예요. 낮에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피로를 느끼지 않습니다. 적당한 신체적 피로가 있어야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계시면 이런 피로가 쌓이지 않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씩 고쳐나가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요. 이 말이 맞을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는 건 맞아요. 깊은 잠이 줄어들고 자주 깨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전체 수면 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수면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도 평균 7시간 수면이 권장됩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5시간으로 줄어드는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과 생활 패턴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원래 4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제 검진해보니 기억력 저하와 혈압 상승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이분께 수면 습관 개선을 권했어요. 처음에는 본인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가족들이 설득했죠.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6시간 이상 주무시고 낮에 활기차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통념이 있어요. 잠이 안 와도 누워있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시간을 보내면 뇌는 침대를 불안한 공간으로 인식해요. 수면 전문가들은 2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면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권합니다. 다른 곳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침대를 수면 공간으로 제대로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의존성이 있는 약물도 있어요. 하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수면 패턴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약만 의존하지 말고 생활 습관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불면증을 겪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가슴 위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습니다. 시계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11시, 12시, 1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죠. 그러면 더 초조해지고 잠은 더 멀어졌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은 피곤하고 머리는 멍했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세계 보고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 중 60%가 밤이 두려워진다고 답변했다고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해가 지면 걱정이 앞섰어요. 또 잠 못 들면 어떡하나 싶어서 미리부터 불안했죠. 가족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늘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약속도 피하게 되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점점 효과가 떨어지더라고요. 용량을 늘려야 하나 고민도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절망스러웠어요. 불면증이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삶의 질 전체가 떨어져요. 기억력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우울증 위험까지 증가하죠. 정말 막막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했지만 뭐가 맞는 정보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다가 수면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신 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저 역시 수면 위생관리법을 실천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한 게 잠자리 전 2시간 전에 TV를 끄는 거였어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스마트폰도 멀리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지만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죠.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제한도 중요했어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초콜릿까지 끊었습니다. 대신 카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를 마셨어요. 생각보다 이것만으로도 차이가 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는 것도 핵심이었어요. 주말에도 예외 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생체 시계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연구 통계를 보면 수면 위생을 실천한 그룹은 4주 만에 잠드는 시간이 평균 20분 단축되었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3주 정도 지나니까 침대에 누우면 30분 이내에 잠들 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낮에도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밝아졌습니다.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봤어요.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활기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컨디션이 좋으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무엇보다 밤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질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팁은 아침 햇볕 쬐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맞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햇빛은 생체 시계를 맞추고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는 핵심 요소예요. 아침에 밝은 빛을 받으면 뇌는 낮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어 졸음이 와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20분 이상 햇볕을 쬐세요. 산책을 하거나 베란다에서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직접 햇빛을 받는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창문 유리를 통한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유리가 필요한 파장을 차단하거든요. 꼭 외출하거나 창문을 열고 직접 햇빛을 받으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5세 할머니 한 분이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시며 햇볕을 쬐셨습니다. 2달 만에 수면 패턴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어요. 두 번째 팁은 낮잠 조절하기입니다. 낮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낮잠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긴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죠. 낮잠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수면 욕구가 쌓여요. 낮에 오래 깨어 있을수록 이 욕구가 커집니다. 그런데 긴 낮잠을 자면 이 욕구가 해소되어 버려요. 그러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래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시고요. 더 늦은 시간이나 더 오래 자면 밤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녁 이후의 낮잠은 절대 금물이에요. TV 보다가 소파에서 졸거나 식사 후에 깜빡 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잠들도 밤잠을 방해해요. 낮잠을 줄인 후의 변화 사례도 있어요. 68세 남성분이 매일 2시간씩 낮잠을 주무시다가 20분으로 줄이셨어요. 그 결과 밤 수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침실 환경 개선입니다. 오히려 잠드는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체온과 빛이 수면 유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먼저 온도부터 말씀드릴게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떨어지는데 실내가 너무 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조명도 중요해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수면 안대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TV와 스마트폰 빛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잠자리 1시간 전부터는 완전히 차단하세요. 실제 사례를 보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후 일주일 내에 입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이분은 침실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제거하고 책만 읽도록 했습니다. 소음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서 일정한 소리 환경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이완 호흡 훈련이에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아요. 심박수와 긴장도를 낮춰서 자연스럽게 잠에 빠지게 도와줍니다. 4회, 7회, 8호흡법을 알려드릴게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다음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어요. 이걸 4번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이래요. 길게 숨을 내쉬면 구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우리 몸을 휴식 모드로 전환시켜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면서 잠들 준비가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처음에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중단하고 평상시대로 호흡하세요. 며칠 연습하면 익숙해져요. 65세 남성분이 이 방법을 2주간 훈련했대요. 불면증 심각도 점수가 40%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10분 이내에 잠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5번째 팁은 취침 전 의식 루틴 만들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뇌는 반복된 행동을 쓰면 신호로 학습하거든요. 루틴의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이를 패턴으로 인식해요. 그러면 루틴만 시작해도 몸이 자동으로 잠들 준비를 합니다. 이게 바로 조건 반사의 힘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자리 전 30분 동안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독서나 가벼운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되어요.
중요한 건 매일 똑같은 순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치를 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10분간 책을 읽은 후 잠자리에 든다는 식으로요. 이 순서를 지키면 뇌가 학습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격한 운동이나 뉴스 시청은 금물입니다. 이런 활동은 뇌를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해요. 스마트폰으로 SNS를 보는 것도 피하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든 그룹을 3개월간 관찰했더니 수면 효율이 25% 상승했다고 해요. 잠자리에 드는 시간부터 실제로 잠드는 시간까지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중간 체크리스트로 확인해 보세요. 아침 햇볕 쬐기는 하고 계신가요? 매일 8시에서 10시 사이 20분 이상이에요.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고 계시나요? 오후 3시 이전에만 주무세요. 침실 온도와 빛은 조절하고 계신가요? 18도에서 22도, 최대한 어둡게 만드셔야 해요. 4회, 7회, 8호흡법은 연습해 보셨나요?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8초 내쉬기예요.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 보셨나요? 30분간 조용한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핵심은 이래요. 첫째, 아침 햇볕 쬐기로 생체 시계를 맞추세요. 둘째, 낮잠을 20분 이내로 조절하여 밤잠을 보호하세요. 셋째, 침실 환경을 개선해서 최적의 수면 공간을 만드세요. 넷째, 이완 호흡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다섯째, 취침 전 루틴을 만들어서 뇌가 수면을 준비하게 하세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2주에서 4주 정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불면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담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어요.